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업은행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채용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정말로 가뭄의 반비와도 같은 소식이죠. 저한테도 물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3일부터 공고 기간이고 27일부터 서류 전형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5월 15일까지 마감이라고 하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채용 공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두려울 만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좀 의아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 규모나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숫자입니다. 지금 합계 250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거의 한 30명이 늘어난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각 전형별로 경쟁률이라든지 얼마나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업으로, 친절한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첫 번째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대비 50배수를 뽑는다고 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250명인 걸 생각한다면 50배수면 약 12,500명을 사실상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의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솔직히 실제 지원자가 몇 명이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어서 예측이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작년 하반기에 얼마나 지원했고 필기 전형이 얼마나 갔는지를 안다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겠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16,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서 13,000명 정도가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필기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즉 경쟁률로 치면 약 1.3대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이번에도 채용 규모가 거의 비슷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경쟁률은 비슷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기 전형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인형 합격 대비 약 4.5배수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기 전형에서 통과하는 숫자는 1125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률은 앞서 말한 그 서류 전형을 통과했던 인원들 대비해서 11대 1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것 같네요. 와우, 굉장히 필기 전형이 어렵겠네요.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면접 혹은 기업은행에서 얘기하는 실기 면접,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 대비 1.3배수를 뽑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면접에 가는 인원들은 약 325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필기를 통과한 이후에 면접 전형까지 가서 합격하는 인원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약 3.5대 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형별로 경쟁률을 살피다 보니 사실상 필기의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 준비 서둘러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필기 전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필기 전형에 변화가 없었을까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NCS 문제는 약 10문제 정도 낮아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주관식 영역,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주관식 문제들이 새롭게 출제되고 그 문제들이 10문제, 배점은 2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소 난해하고 어려움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기업은행의 채용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이 주관식 영역이라는 게 크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6년까지의 채용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당시의 필기 전형에서는 논술 시험이 존재했었거든요. 서술형, 약술형 문제로 출제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2016년 하반기에 논술 시험의 주제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서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은행이 갖는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은행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일자리와 가정의 양립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서술형 질문이었네요. 그럼 약술형은 어땠을까요? 복합점포의 개념과 복합점포가 미치는 영향,
혹은 BIS 비율의 정의와 왜 당시에 이슈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솔로 이코노미의 정의와 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고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서술형과 약술형 기출문항을 보시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시험을 봤던 객관식 문항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나 블록체인, 솔로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기출 질문으로도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은행이 뽑으려고 하는 채용 포인트는 사실상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이해와 은행원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로열티를 경제 경영 상식 혹은 금융 상식에서 확인하고자 하려는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는 예년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매경 테스트나 테셋 정도의 난이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두 번째 퀘스천은 약술형으로 그럼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약술형으로 시험이 치러졌을 때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약 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필기 채점 이후에 결과 발표까지는 대략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채용 공고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기 시험 이후에 약 일주일 후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국적으로 4군데 정도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나중에 채점이 완료된 이후에 내부적인 결제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후 하루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약 4일 정도의 기간이 채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단 4일 동안 채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2,000명 대비 약 6배나 늘어난 12,000명을 대상으로 약술형 문제를 모두 채점한다.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약술형까지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높은 확률로 단답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답형일 경우에는 테셋과 매경 테스트에서 출제되는 간단한 경제 경영 계산 문제라든지 혹은 금융 상식 같은 파트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공부를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면접 전형인데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로 합승 면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공고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안에 그 면접 전형을 끝낸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기업은행이 하루짜리 면접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준정규직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하루 채용이 진행됐고요. 2016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채용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진행 기록이 있습니다. 인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루 동안의 면접을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준정규직과 2016년 하반기 신입 채용에 있어서 면접 전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준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브레이킹, 세일즈 면접, 팀 PT, 그리고 인성 면접 이 4가지를 봤고요. 2016년 하반기 신입형원 같은 경우에는 4분 PR, 협상 면접, 그리고 PT 면접, RP,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일즈 면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었네요. 물론 당시의 면접 전형이 지금과 완벽히 동일하게 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금융인으로서의 적극성, 교섭력, 협동성, 직무 적합성, 문제 해결력, 그리고 윤리의식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 면접 전형에서 봤던 요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실기 면접 전형의 핵심으로 영업과 고객 중심 그리고 조직 적합성을 봐왔던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큰 포인트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합승 면접이 아니어서 기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 그리고 은행원으로서의 자세는 동일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필기 전형의 요소들이나 면접 전형의 요소, 그 본질은 그대로 계속 갈 것입니다. 다만 배점 영역에서 토론 형식과 개인 발표 형식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을 힌트로 줬죠. 그런 점들을 착안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가 크게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업은행의 채용 대행 입찰 문서를 보면은 알겠지만 작년부터 필기시험에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변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계획된 채용 프로세스의 변화라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은 현재 은행의 채용 프로세스나 계획들이 아주 심각한 외부 요인, 예를 들면 블라인드 채용이나 NCS 영역을 도입한다 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기본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용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흐름을 그리고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면서까지 새로운 인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다만 코로나 관련 이슈에 따라서 합숙 면접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필기 전형에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사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필기 전형의 객관성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일정 부분 이러한 전형의 보완적인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일 날 열리는 채용 설명 영상을 꼭 참조하셔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 본다면 첫 번째, 필기 전형이 경쟁률이 11대 1이 넘어가는 만큼 필기 전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 주관식이 아무리 도입됐다 하더라도 그 채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여태까지 시험을 봤던 프로세스상 난이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약수령이나 서술형 같이 긴 문장이나 문항으로 나오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은행원으로서 평가하려는 요소는 동일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채용 프로세스나 방식 그리고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은행원으로서의 자세를 좀 함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더빅스터디의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